안녕하세요. 잠시 오늘 그 2차 시험이 코앞인데 원가가 오늘 개강입니다. 충격적이죠. 그 다른 선생님들 놀리시던데 오늘 개강이라 그러니까 시간표는 왜 이 모양이냐 하시는데 그 저도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학원에서 힘이 없어서 이게 그냥 짜주는 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저희 그 16회 잡혀 있는데 아마 보강 없이 16회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여러분 제가 A급은 다 풀 거예요. 저 수업 시간에 다 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A는 전수로 하셔야 돼. 작년에 저희 동차 때 보면 학생분들이 그 공부 조금 하고 싶다고 A 중에서도 막 골라달라고 하시는데 A 중에서도 고르실 거면 여러분 그 원가는 찍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A는 다 보셔야죠. 우리 B는 여러분 제가 필수 문제 배부해드렸는데 그 보실 때 여러분 이게 작년보다 조금 줄였거든요. 왜냐면 작년에 보니까 시험 직전에 가서 아 이게 좀 너무 많다 이런 분이 좀 계셔서 우리 B 작년보다 좀 줄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A는 저희 다 볼 거고요. 그다음에 B는 제가 표시해드린 것만 같이 볼 거거든요. 그다음에 표시 이제 일단 시험에서는 표시돼 있는 것 정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갖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보강 없이 그렇게 16회 안에 일단 표시해드린 문제 A랑 B에 제가 필수라고 놔드린 거는 수업 시간에 다 같이 풀이할게요.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저희가 오늘 수업에 이제 배우는 거는 제가 시간표를 보니까 오늘 저희 수업하면 또 다음 주에 있더라고요. 수업이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중간에 이거를 저희가 잘라야 돼서 일주일이면 또 까먹으시거든요, 여러분이. 그래서 저희가 일단 여러분 문제를 먼저 좀 풀고 갈게요. 그 앞에 저희 조금 개념 봐야 될 게 있긴 한데 그 나중에 저희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필요할 때 올게요. 필요할 때 오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 저희 뭐 문제 풀 거냐면 그 활동기준 원각에서 문제를 좀 풀 거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저희 앞에 그거 관련된 얘기 잠깐만 좀 할게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리 그 이제 원가 회계는요 제품 원가를 정확히 구해보자 뭐 이런 건데 이거 우리 기본반부터 제가 강조하는 건데 이 제품 원가를 구할 때 그 직접 원가는 뭐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주로 다루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직접 원가 우리 추적을 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이 각 제품에 뭐 예를 들어 재료는 얼마짜리 집어넣고 뭐는 얼마짜리 사다 끼우고 있고 이런 거를 일일이 추적하면 직접 원가인데 그다음 이제 우리는 뭐 시험에서 추적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 우리 알고 있지만 이 간접 원가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 제품 원가로 넣긴 넣어야 되는데 이게 추적이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 공장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공과 우리 공장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공과도 공장에서 발생했으니까 일단 제품 원가에 무조건 밀어 넣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추적이 안 돼요. 추적이 안 된다는 거는 이 원가를 이 제품에 얼마나 썼는지를 지금 잘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간접 원가는 배부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이미 밑에 표에 보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 예를 들자면 뭐 자동차 한 대 원가를 구하려고 하면 여러분 직접 원가는 이런 거겠죠. 우리 만약에 내가 자동차 소나타 한 대 원가 구해야지. 이러면 뭐 직접 원가는 이 자동차에 사다 끼우는 엔진, 변속기 이런 거 추적되는 거고요. 또 우리 소나타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들의 임금 이런 거 추적됩니다. 이런 거 우리 직접 원가고 추적이라는 건데 여러분 추정은 시험에 잘 안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16회간에 걸쳐서 수업하면 한 절반 원가백에 절반은 관리백에 하겠지만 그 원가백의 전반에서 추적이란 말은 잘 안 쓸 거예요. 왜냐면 시험에 잘 안 건드리거든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자, 이게 분명히 이게 제품 원가긴 한데 이 추적이 잘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뭐 간접 원가라고 표현할 건데 그럼 시험은 제가 다시 강조한 요게 시험이라고 보셔야 돼요. 간접 원가. 우리는 이 간접 원가를 원가 대상 그러니까 자동차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원가를 배부할 거냐 뭐 이런 걸 지금도 우리 다룰 거거든요. 뭐 아까 제가 방금 약간 얼핏 얘기했지만 뭐 공장에서 1년간 발생한 세금과 공과 이런 거는 공장에서 나왔으니까 제품 원가거든요. 근데 과연 이 세금과 공가를 소나타 아반떼 그랜저 자동차에 어떻게 뿌릴 거냐 이게 지금 좀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공장에서 발생했지만 그러니까 공장에서 발생했으니까 제품 원가로 가야 되는데 이게 각 제품과 인과관계가 직접 안 보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든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원가 대상에 뿌릴 건데 그런 걸 이제 앞으로 우리는 배분이나 배부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이 배분과 배부가 같은 말이냐? 그럼 약간 다른 말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을 보면요. 시험을 내시는 교수님들도 별로 구분 안 하고 쓰시거든요. 이게 영어 원문을 보면 좀 달라요, 두 개가. 근데 어차피 구분 안 하고 쓰시니까 구분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간접 원가를 원가 대상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뿌릴 거냐. 요게 원가 회계의 주요 주제고요. 자, 우리 간접 원가를 각 원가 대상에 뿌리는 절차 중에 이제 가장 최근이면서 가장 비교적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게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요거를 먼저 볼게요. 우리 앞에 뭐 개념들 필요하면
제가 다 다시 돌아올 겁니다. 뭐 중간에 그래프는 꼭 돌아올 거거든요. 그 나중에 저희가 다 돌아올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 활동 기준 원가 계산으로 먼저 갈 건데, 그럼 우리 가는 중간에 용어 하나만 보고 갈게요. 우리 7페이지 가보시면 이거 워낙 많이 쓰니까 이거 미리 좀 보고 갈게요. 자, 7페이지에서 우리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를 합쳐서 이제 앞으로 우리 뭐 기초 원가, 기본 원가 이렇게 부르겠대요. 여러분 이거 뭐 기본서에서 보신 거 기억나실 거라고 믿지만 뭐 이유는 제가 밑에 써놨잖아요. 뭐 직접 재료와 직접 노무가 제품 생산의 가장 기초이자 기본이다 뭐 이런 의미래요. 읽어보시면요. 그 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를 묶어서 우리가 뭐 가공 원가 내지는 전환 원가 이렇게 부르겠대요. 뭐 이건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뭐 대체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제조 공정이 이렇게 생겼으면요. 여기다가 우리 직접 재료 원재료를 집어넣고 이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는 이 재료를 가공하는 과정에 쭉 집어넣겠대요. 그러면 이 끝에 가서 우리가 이게 제품으로 튀어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의미는 직접 재료를 최종 제품으로 뭐 가공하는 일을 한다. 내지는 뭐 직접 재료를 최종 제품으로 전환하는 일을 한다 뭐 이런 건데 읽어보시고요. 뭐 아실 거라고 믿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오늘 배울 이제 문제 풀 거 갈게요. 자, 우리 활동기준 원가 계산으로 갈게요. 중간에 일단 여러분 중간에 있는 건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 얘기하면 저희가 다다음 주에 이걸 또 봐야 되는데 그럼 또 여러분 안 배웠다 우기시니까 저희가 오늘 문제 풀 내용으로 갈게요. 자, 이제 활동기준 원가 계산 가보죠. 그럼 제가 얘는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방금 얘기했지만 원가회계의 어쨌든 주요 주제는 이 제조 간접 원가, 즉 간접 원가를 각 제품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배부할 건지 지금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는 뭐 제조 원가 3요소라고 해서 이제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를 쓰면 이거 두 개는 어차피 추적이 됩니다. 추적이 되면 이거 추적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게 시험에 내지도 않고요. 뭐 필요하면 교수님 다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제조 간접 원가인데, 그럼 이 제조 간접 원가가 이제 문제는 얘는 추적이 안 돼요. 이게 추적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용어를 잠깐 봤지만 얘는 어떤 합리적으로 각 제품의 배분 내지는 배부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우리 공장에서 저기 자동차를 만드는데 저기 아반떼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잘 안 팔리는 차 뭐 있지? 뭐 G90 이런 것도 있대요. 이런 것도 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저희가 이제 ABC는 어떤 걸 다루는 거냐면, 자, 이제 우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제조 간접 원가 배부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왜냐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조 간접 원가가 커지거든요. 이게 점점 제조 간접 원가가 커지는 게 왜 커지냐면, 여러분 제조 간접 원가 중에 우리 대부분의 기업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감가상각비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자꾸 생산 설비가 자동화되다 보니까 감가상각을 털어서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하는 금액들이 자꾸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제조 간접 원가가 자꾸 커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럼 과거에는 이 제조 간접 원가를 실제 기업들이 보니까요. 이 제조 간접 원가를 우리는 이제 배분 내지는 배부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고요. 이거를 배부하는데 우리 기업들을 실증해 보면 기업들이 제조 간접 원가 배부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기준이 이런 거래요. 그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직접 노무 원가나 직접 노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이 직접 노무 원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아반떼는 생산량이 엄청 많아요. 판매량도 많고 수출도 많고 막 이래갖고 우리가 아반떼를 공장에서 한 1일부터 한 28일까지 이렇게 만든대. 한 달 동안 스케줄링을 해보면 지구공은 드럽게 안 팔리고 국내 좀 팔지만 해외 팔리는 것도 없고 그 드라마 아저씨들 협찬이나 하지 뭐 파는 거 있나? 그래서 여러분 이건 별로 팔 게 없어요. 생산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한 이틀 한대요. 이틀 이렇게 한 이틀 하겠대요. 이렇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실제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28일 동안 예를 찍고요. 이틀 꼴랑 예를 찍어요. 그러니까 직접 노무 원가가 아마 대부분 얘한테 가고요. 얘한테 한 이틀치 갈 겁니다. 이렇게. 생산을 거의 안 하거든요. 얘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 이 제조 간접 원가는 추적이 안 되니까 배분이나 배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배부 기준 잡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배부 기준 제일 일반적인 노무 원가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노무 원가 비율로 가버리면요. 아마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갈 거라고요. 여기 노무 원가 비율이면 아반떼한테 제조 간접 원가 거의 다 가고요. 노무 원가가 많으니까. G90한테 조금 갑니다. 이렇게.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책을 보면 이 제조 간접 원가 배부 기준으로 약간 실무적으로 보면 그 다음 많이 쓰는 게 뭐 생산량 비율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니 생산량은 얘가 이번 달 한 1000대 찍고요. 요거 한 1000대 찍을 때 한 30대 찍는다니까요.
그럼 생산률 내가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방법을 쓰면 이 모든 제조 간접 원가를 누구한테 뿌리냐면 야반떼한테 뿌려요. 생산량이 많은 애가 제조 간접 원가를 거의 받아가고요. 이 지구공 거의 받아가는 게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구공이 판매는 많이 안 되지만 생산 과정은 얘가 훨씬 복잡할 것 같거든요. 근데 공장에서 발생하는 간접 원가를 이게 생산량이 작다는 이유로 얘한테 이렇게 일방적으로 조금 뿌리는 게 합리적이냐 이런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얘는 생산량은 적지만 아마 단가도 비싸고 과정도 복잡하고 이럴 확률이 높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통적인 방식이 주로 어떤 문제가 좀 있냐면요. 생산량 많은 애한테 제조 간접 원가를 많이 뿌려요. 근데 이게 약간 우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아반떼가 생산량이 많긴 하지만 제작 공정이 훨씬 단순할 것 같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얘한테 제조 간접 원가를 뭐 지공의 10배씩 뿌린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요. 내가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볼게요. 자, ABC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문제 좀 해결해 보자는 겁니다. 제조 간접 원가를 이렇게 허접하게 뿌리는 게 옛날에야 뭐 제조 간접 원가 몇 푼 안 되면 상관없는데 요즘에 이렇게 감가상각비 같은 것 때문에 제조 간접 원가가 너무 커졌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허접하게 뿌리는 게 말이 되나? 이러면 원가가 너무 어그러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출발하는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자, 뭐 전통적 원가 계산은 한번 읽어보죠. 뭐 제조 간접 원가를 주로 뭐 단일의 배부 기준을 이용하겠대요. 제가 뭐 시험도 우리 과거의 기출을 통틀어 보면 뭐 제조 간접 원가 배부 기준으로 제일 많이 내는 게 교수님이 주는 것도 직접 논문과 논문 시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얘가 이제 실무적으로도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원가 계산이 너무 어그러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가 계산의 신뢰성도 좀 떨어지고요. 이 원가를 가지고 우리가 만약 의사결정 같은 걸 한다고 하면 의사결정도 엉망이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 그 제조 간접 원가가 너무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접하게 원가를 뿌리면 원가 왜곡이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다듬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제 ABC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ERP나 뭐 기업의 자원 관리 프로그램 이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잘 받쳐줘야 되거든요. 예전보다 요즘에 그런 기업들이 쓰는 소프트웨어가 훨씬 좋아졌다는 겁니다. 3번은 그런 거고요. 4번은 이제 이걸 누군가 운용을 하고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인력이나 노하우도 국내에 많이 생긴다 뭐 이런 건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ABC가 뭐냐 이런 건데 자, 여러분 우리 비교를 좀 해보.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 이게 당장 다다음 달 시험이라 이제 우리 시험이 제일 중요한 거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제조 간접 원가를 뿌릴 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계산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전제가 좀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 제조 간접 원가가 제품 생산에 직접 기여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가를 제품으로 직접 뿌리는 건데 여러분 ABC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ABC는 이걸 부인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가가 제품 생산에 직접 기여하나? 이 지점에 있어서 ABC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그림 하나를 볼게요. 왜냐면 그럼 제가 이제 오늘 우리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사실 ABC가 제일 중요한 건 전 얘인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이거 먼저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 저희가 지금 이제 이거 먼저 문제 풀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여기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 마지막으로 나온 게 언제냐? 2016년입니다. 이게 우리 마지막 출제 연도거든요. 그 기출이 우리 해볼 건데요. 2016년도 문제를. 이게 우리 마지막 기출이에요. 그럼 저희가 원가 회계 주요 주제 중에 나온 지 가장 오래된 게 지금 ABC거든요. 우리 2장에 개별 원가가 언제 나왔냐? 2020년도에 나왔나? 개별 원가가 2020년에 나왔고요. 종합이 재작년에 나왔죠. 우리 종합이 2022년인가에 나왔고 이게 다 2020년대에 다 나왔거든요, 지금. 우리 2, 3, 4, 5장까지가 원가인데 다른 원가 주제들 한 2020년도에 출제가 됐는데 얘만 지금 안 됐어요. 그러면은 올해 내도 이게 지금 8년 만인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 좀 이런 문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한테 이게 8년이나 됐으니까 야, 올해 낼 때 되지 않았냐? 라고 하면 제가 약간 여러분 그렇게 확신은 잘 못하겠는 게 이유가 이게 나온 지 오래되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회계사 2차도 얘를 잘 안 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원가가 개정 이런 건 없지만 약간 유행은 좀 있거든요. 근데 회계사 2차도 ABC 문제가 시험에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 그 회계사 2차에 마지막 나왔던 문제 우리 교재에 있거든요. 저희가 오늘 한번 해볼 것 같은데 풀어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7년이나 나온 지 7년 8년 차니까 올해 한번 내볼 만한데요? 라고 하기에도 회계사 시험도 나온 지가 꽤 됐고 이게 딱히 나올 만한 유형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올해 뭐 제가 아주 출제 가능성 아주 높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단 확실히 나온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험 내기를 좀 할게요. 자, 여러분 저는 ABC는 일단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교재에 그 14페이지 가보시면 제일 위에 그림인데요. 그럼 제가 이제 하나씩 대표적으로 하나씩 꼽아서 풀어볼 거거든요. 이제 문제는 보세요. 근데 제가 전통적인 방식은 이 제조간접원가를 직접 노무원가, 노무시간이나 뭐 생산량 같은 비율로 제품으로 직접 뿌리는 건데, 이거에 어떤 기저에 깔려있는 생각은 이 제조간접원가가 제품 생산에 직접 기여한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근데 ABC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ABC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야, 우리가 공장에 돌아가는 걸 열심히 살펴보니까 이 제조간접원가가 제품 생산에 직접 기여하는 건 아니더라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얘네가 주장하는 건 뭐냐? 얘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 이제 ABC가 주장하는 건, 우리 제조간접원가라고 하면 제조간접원가가 제품 생산에 직접 기여하는 건 아니고요. 얘네들의 생각은 실제 공장에 들어가면 이 제조간접원가를 가지고 일단 기업들이, 그러니까 우리 실제 제조간접원가를 투입해서 이걸로 직접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원가를 투입해서 일단 공장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더래요. 우리 공장에서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돈 써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돈 써갖고. 그리고 제품은 이 활동들을 조합하면 만들어지는 거래요. 이렇게. 그럼 이제 ABC의 생각은 뭐냐면요. 자, 실제 공장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원가 계산도 이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BC는 이 제조간접원가가 직접 제품 생산에 기여하고 걔랑 연관돼 있는 게 아니라, 이 공장에서 제조간접원가를 털어넣으면 여러 가지 공장에서 활동들을 수행할 거고, 그 활동들을 조합하면 제품이 만들어진대요. 실제 제품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원가 계산도 이 절차를 거쳐가야 논리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BC는 이 절차를 수행하자는 건데, 그럼 시험은 제일 중요한 게입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 먼저 확인. 왜냐면 이게 확인이 안 되면 문제 푸나마나 다 틀리거든요. 문제가 보세요. 이제 ABC가 일단 우리 순서는 좀 이따 읽어볼게요. 좀 이따 바로 읽어볼 건데,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시험에서 이걸 꼭 확인하세요. 뭐냐면 ABC 문제를요. 우리 여러분 이게 ABC의 큰 틀이라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여기서 출발해야 되거든요. 교수님이 우리한테 제조간접원가를 주고요. 이거를 각 활동별로 뿌리고 그 다음에 최종 제품으로 뿌린 요게 시험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이 그렇게 나왔냐? 안 나왔습니다. 실제 시험 여러분 저희가 뭐냐면, 근데 왜 이렇게 나온지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설명은 하겠지만 대부분의 시험은 여기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좀 강조하고 싶냐면요. 문제를 받아보시면 만약에 ABC 문제면 그 출발점이 어딘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출발점이 이 원천 원가, 그러니까 자원 원가들을 출발로 하고 있냐. 그럼 여러분이 요거를 활동 중심점별로 여러분 스스로 뿌린 다음에 이거를 제품으로 다시 뿌리는 과정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출발점이 그냥 활동 중심점별 원가를 줘버리면 그러면은 그냥 제품을 한 번만 뿌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면 아니 ABC가 제조간접 원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공장에서 활동들을 하고 그 활동들을 조합해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면 당연히 이걸 주고 얘를 계산을 시키는 게 시험에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여러분 제가 세무사 2차를 기준으로 보면요. 세무사 2차는 단 한 번도 여기서 출발한 적이 없습니다. 세무사 2차는 지금까지 100%거든요.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더 여기서 출발했어요. 회계사 2차는 다르냐? 회계사 2차도 대부분 여기서 출발해요. 일부 몇 개 회계사 2차인데 여기서 일부 출발 문제 몇 개 있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아니 세무사 2차는 여기서 출발하는 게 100%, 회계사 2차도 대부분 여기고 이거 제가 일부 있다 그랬죠. 여기서 출발하는 거. 그럼 여기서 출발하면 하는 거지 뭘 확인하라는 거야 임마. 하기엔 여러분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최근에 1차 시험이 여기서 출발하는 게 많아요. 1차가. 오히려 이제 1차는 최근 기출들을 보면 교수님이 여기서부터 계산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는 일단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거든요. 회계사 2차는 18년, 세무사 2차는 16년이 마지막이니까 이제 그건 약간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뭐 여기서 출발을 시켰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1차는 최근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1차는 여기서 출발하는 게 꽤 있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얘랑 어디서 문제가 출발하고 있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한 얘긴데요. 당연한 얘긴데 여러분 당연히 여기서 출발하는 게 더 제가 어렵다는 표현은 제가 안 할게요. 왜냐면 이게 어렵지 않거든요. 여기서 출발하는 게 계산이 좀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문제 어떻게 푸냐면 여기서 문제를 출발시키면서 이게 1차처럼 되게 간단한 문제라고 해도 저는 출발이 여기네? 그럼 저는 그림 그려서 풀거든요.
저희 해볼 겁니다. 해볼 건데 출발 예면 여러분 제가 그림으로 좀 이렇게 도식화해서 푸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출발이 예면 뭐 굳이 그림까지 안 그려줘도 되겠지만 근데 이제 ABC가요. 이제 여러분 저희가 EK 여기서 출발하는 거 해볼 거고요. 여기서 출발하는 것도 해볼 겁니다. 하나씩 저희가 뽑아서 해볼 건데 오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ABC 자체로 놓고 보면 계산이 쉬워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제 ABC는 뭐가 어렵냐? 지금까지 여러분 이건 100%입니다. 저는 이게 올해든 내년이든 ABC가 또 나오면 당연히 이럴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ABC는 세무사 2차와 회계사 2차 모두 예외가 없었어요. 뭐냐 ABC는 무조건 이 관리 회계랑 같이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까지 ABC 기출 문제를 보면 이 문제가 어렵네 싶은 건 얘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볼 건데 ABC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고 말고 할 게 없다니까요. 2016년도에 세무사 2차가 제가 ABC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우리 그 문제 있거든요. 교재 볼 건데요. 그 문제가 ABC가 어려웠냐? 저희 수업시 이런 표현 써도 되냐? 개 쉬웠습니다. 근데 그럼 그 문제 개 쉬웠으면 쉬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뭐냐면 관리가 더럽게 어려웠어요. 저는 사실 우리 보겠지만 2016년도 기출에 나왔던 관리 정도면 못 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시험장에서 풀 수 있는 관리가 아니었어요. 그 문제가.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 세무사점 2016년도 이전 2011년도 2차 ABC 나왔었는데 그때도 관리가 나왔어요. 당연히. 회계사 2차도요. 무조건 관리 나왔습니다. 다만 여러분 차이가 뭐냐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약간 문제를 좀 비춰보면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관리가 어려워요. 원가가 쉽거든요. 근데 우리 오늘 해볼 건데 이제 첫 번째 문제 이거 해볼 건데 문제가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관리가 그래도 비교적 쉬워요. 여기서 출발하면 원가가 약간 복잡하잖아요. 그럼 교수님이 관리는 좀 쉽게 내줘요. 그러니까 ABC는 항상 기출 문제를 우리 찾아보면은 ABC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 관리회계를 섞었다는 게 문제인데 관리회계가 쉽냐 어렵냐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출발하면 원가가 쉬우니까 관리 약간 어렵고요. 여기서 출발하면 원가가 조금 복잡해지니까 관리가 약간 쉬웠어요. 그런 경향이 약간 있긴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쨌든 ABC 우리 하겠지만 관리 문제도 볼 거거든요. 이 관리회계가 문제다. 우리 그 제가 B급 일장은 B급 안 풀 거라서 이제 1장의 문제 3개는 다 ABC 문제거든요. 세 문제가 전부 다 관리가 있습니다. 셋 다 기출 문제인데 기출 문제 3개 다 전부 다 관리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풀어볼 문제 중에 2개는 여기서 출발해요. 그 얘기는 2개는 관리가 어려워요. 한 문제는 여기서 출발해요. 그 한 문제는 원가가 복잡한 대신 관리가 좀 쉬워요. 그 얘기 제가 나중에 좀 할 거고요. 자, ABC가 어떤 순서인지 한번 읊어볼게요. 저희가 뭐 이런 순서래요. 내용을 보시면 자, 이거 볼게요. 활동시 원가 계산은 여러분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거 뭐 순서 잡아라 이런 거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제가 ABC가 어떤 순서인지 한번 읊어만 볼게요. 1단계는 뭐냐면 활동을 분석하는 거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ABC의 기본 사고는 이 제조간접원가를 써갖고 공장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그 활동들을 조합하면 제품을 만드는 거니까 이 순서대로 원가를 뿌리라는 거거든요. 자, ABC 1번은 뭐냐면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제조간접원가를 가지고 무슨 활동을 하고 있니? 이걸 보라는 게 우리 첫 번째 활동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 활동 분석은 이 제조간접원가를 가지고 공장에서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그러면 공장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아마 공장에서 한 활동이 수백 가지겠죠. 한두 가지가 아닐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원가를 다 뿌릴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뭐 할 건 두 번째는 제조간접원가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다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좀 잡는 겁니다. 그게 우리 활동 중심점이라는 건데요. 이제 활동 중심점을 2단계에서 잡으라는 거는 1단계에서 우리 활동을 한번 봤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요? 라는 걸 잡으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시험에서는 활동 중심점을 제일 많이 준 게 역대 기출 문제 중에 제일 많이 준 게 5개까지 있었나? 6개 없었던 거 5개 정도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좀 부연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전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A 활동이 중요하고 공장을 1단계 활동 분석을 하니까 공장에서 활동 한 100가지 정도 하고 있는데 중요한 활동에 3개 정도 있대요. 뭐 A 활동이 있고 B 활동이 있고 뭐 C 활동이 있다. 한번 해보죠. 이렇게. 자, 그러면 2단계 이게 끝이 아니고요. 2단계는 이제 중요한 활동들을 잡으면 활동 중심점 잡는 거거든요. 그 다음 뭐까지 하라고 돼 있냐면 자 우리 제조간접원가 있을 거 한번 써볼게요. 제가 뭐 감가상각비가 있고요. 아까 뭐 썼던 뭐 세금과 공과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임차료 이런 게 이렇게 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그 2단계는 어떻게 해야 끝나냐면 활동 중심점을 잡으시고 이 제조 간접 원가를 활동 중심점별로 다시 재배치를 하세요. 우리가 이제 제조 간접 원가를 활동 중심점별로 재분류를 시키는 거거든요. 자, 감가상각비는 뭐 각 활동들과 이런 금액을 보내는 게 합리적이고, 뭐 세금과 공과는 이렇게 뭐 보내는 게 합리적이고, 뭐 임차료는 뭐 이렇게 보내는 게 합리적이라고. 그러고 나면 2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원가 여기 모일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2단계가 끝나고 나면 우리 이제 활동 중심점별로 원가가 집계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사실 지금까지 여기서 출발하는 게 많았어요. 그 얘기는 1, 2단계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1, 2단계는 시험에서 다 해줍니다. 근데 아니 이게 내가 하고 싶은데 이걸 왜 해주는겨?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 해주는지.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 활동 중심점별 원가가 집계되고 2단계가 끝납니다. 3단계는 뭐냐면 이제 이 각 활동 중심점별 원가가 왜 발생하는지 원인을 좀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원가 동인이라는 건데요. 우리 혹시 여러분 이게 ABC가 저희가 지금 1장의 문제를 3개 풀지만 여러분이 야이놈 자식아 아무리 동차고 바쁘고 애들이 공부하기 싫다고 달랑 3개만 푼다는 게 말이 되냐? 뒤에 가면 또 합니다. 우리 뒤에 가면 관리백에 가면 ABC가 또 나와요. 또 나올 건데 여러분 문제는 이 ABC가 관리백이랑 엮이거나 내지는 2차에서 우리 ABC 그 약술 문제를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회계사 2천 좀 나왔거든요. 약술이. 그때 이제 꼭 뭐를 내냐? 얘를 건드려. 원가 동인. 얘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가 중요한지 나중에 저희 말씀드릴게요. 일단 계산 문제 한 개 정도 한번 풀어보고요. 자, 그럼 원가 동인은 뭐냐면 각 활동 중심점별로 이 원가가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다 찾자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 때문에 발생하고 얘는 뭐 기계 시간하고 연동돼 있고 얘는 노무 시간과 연동돼 있고 다 찾으면 그게 원가 동인이거든요. 4단계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가 동인을 많이 찾았다고 할게요. 그럼 4단계는 이걸 원가 동인으로 나눠요. 이렇게. 얘는 뭐 기계 시간과 관계가 있더라. 그럼 기계 시간을 나눠 갖고 이렇게 우리 배부율을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뭐 얘는 뭐 직접 노무 시간과 관계가 있더라. 그러면 이걸로 나눠 갖고 또 배부율 잡으시고요. 얘는 우리 뭐 셋업 횟수와 관계가 있더라. 그럼 우리가 셋업 횟수로 나눠 갖고 이렇게 배부율을 잡을게요. 여러분 이거 우리 배부율 잡는 게 4단계고요. 이제 이 배부율 가지고 회사가 만드는 최종 제품의 원가를 구하면 5단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가 동인을 선정해서 이걸 원가를 우리 원가 동인으로 나누면 배부율을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제품 원가 구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저는 말씀드린 게 얘라고요. 우리 시험이 뭐 요즘에 1차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어쨌든 2차에서는 아주 회계사 2차만 몇 개 나왔는데 여기서 출발시키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1, 2, 3, 4, 5단계를 다 하시는 거죠 그냥. 그런데 어쨌든 대부분의 2차 문제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그럼 얘는 뭐냐?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교수님이 해줘요. 1, 2단계 그러니까 활동 중심점별 원가까지 집계하고 3단계는 원가 동인도 교수님이 줍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시는 거는 나누기 공부하셔서 4단계 잡으시고요. 배부율. 5단계 제품 원가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시험이냐고 솔직히. 그러니까 시험이 활동 중심점별 원가 주고 여기다가 원가 동인 주고 나누기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산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냥 나누기 하고 제품 시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이 관리 매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그럼 다 100점인데요. 자,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만 좀 구분해 볼게요. 보세요. 오늘 아마 문제를 저희가 2개 정도 풀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 오늘 첫 번째 여러분 풀게 제가 이제 문제 1번인데 문제 1번이 2011년 회계사 문제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뭐 다 좋고요. 다 좋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ABC는 그 출발점을 좀 보셔야 돼요. 어디서 출발하는 거야 라는 건데 그럼 사실 제가 이거 먼저 볼까요? 왜냐면 저는 우리 교재 통틀어서 2번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2번 문제 먼저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얘는 2번이 2018년 회계사 문제라고 돼 있거든요. 회계사 시험도 ABC가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기출은. 이 다음에 나온 적 없거든요. 자 근데 뭐 어쨌든 여러분 전 개인적으로 이게 우리 ABC 주제로 들어가 있는 문제 중에 제일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이게 제가 오늘 아마 2번째로 풀어볼 것 같은데요. 2번 문제 먼저 볼게요. 2번 문제는 출발점이 뭐요? 라고 하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게 하나 있어요. 그 24페이지 자료 2번 가면요. 보세요. 얘는 출발점이 활동이 있네요. 주문 접수, 판매 기록, 재료 처리,
전산의 회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활동 중심점이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원가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얘는 그럼 중요한 게요. 활동 중심점이 있네요. 그리고 거기에 원가를 다 집계해 줬습니다. 플러스 교수님이 원가 동인까지 제시했어요. 그러면 2단계, 3단계 다 해준 거잖아요. 2단계 우리 활동 중심점 5개 줬고요. 거기에 집계된 원가 제시했고요. 딸려있는 원가 동인 다 줬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실 건 뭐냐? 출제자가 2단계와 3단계를 제시했으니까 여러분 하실 거는 나눠서 배분율 잡는 4단계. 그리고 제품 원가 그거 노동 이거 하시면 돼요. 이 문제가 어쨌든 여러분 2, 3단계까지 출제자가 다 제시한 거니까 문제가 매우 쉽냐?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가 어렵거든요. 이 문제 관리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 문제는 출발점이 예고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게 주류입니다. 이런 문제가 메인이에요. 이게 대부분 이런 문제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간혹 이런 문제가 나와요. 앞으로 한번 비교를 좀 해볼게요. 자, 뭐가 있냐면 자, 앞으로 가시면은 이런 문제가 좀 있어. 얘는 출발점만 볼게요. 제가 출발점이 어디냐? 자료 1번 가볼게요. 여러분 얘는 부서별 간접원가. 그러니까 출발점이 뭐냐면 우리 원천 간접원가가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출발점이 뭐냐면 부서별 간접원가라고 해서 원천 간접원가 예를 주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 문제는 출발점이니까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 이거를 활동 중심점별로 뿌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제품별로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출발점이 지금 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2단계 절차를 거쳐 가셔야 되고, 그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시험 같은 거 뜨면 문제 풀어보는데 만약에 출발점이 얘면 저 아무리 단순한 1차 문제도 저는 이거 그림 그리거든요. 왜냐면 그림 그려야 우리가 실수를 좀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 그림 그려서 풀어볼게요. 1번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근데 그럼 객관적으로 난이도가 1번 여기서 출발하고 2번 여기서 출발하니까 1번이 난이도가 더 높냐라고 하면 꼭 그렇진 않은 게 1번은 이제 ABC가 약간 복잡합니다. 아무래도 출발점이 얘니까. 근데 이게 관리회계가 훨씬 쉬워요. 이 문제도 관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 관리회계가 있는데 뭐 사실상 그냥 점수 가져가라고 준 문제고요. 얘는 원가가 약간 복잡한 대신 관리가 좀 쉽거든요. 자, 일단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여러분 이제 1번하고 2번 해볼 거고요. 두 개의 문제가 뭐가 다르냐 이걸 좀 비교해 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야, 아침에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임마 문제를 2개 풀고 집에 가겠다는 거냐 그러시면은 2개 풀어도 시간이 빠듯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몇 개만 좀 읽어보고 좀 문제 풀로 갈 건데요. 이제 필요한 것만 좀 읽을게요. 왜냐면 이제 뭐 중간에 이런 거 좀 아셔야 되는데 지금 배워도 여러분이 자꾸 나중에 가면 안 배웠다고 오기시니까 제가 필요할 때 좀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여러분 제가 그 활동 기준 원가 계산 순서는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제 이런 순서다라는 건데 순서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발점이 어딘지는 확인하자고요. 우리 출제자가 아예 생판 1단계부터 시키냐 아니면 한 3단계까지 해주고 문제를 풀라는 거냐 이거 좀 구분할게요. 나중에 그리고 왜 이렇게 문제가 나온지 이론적인 건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원가동이 좀 아셔야 되겠다. 왜냐면은 요게 시험에 좀 나옵니다. 약술도 좀 낸 적 있고 회계사 2차 가면. 예, 근데 이것도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우리 원가동인 괄호 3번인가 얘긴데요. 원가동인 관련해서는 아주 옛날에 90년대 기출을 보면 이런 것도 좀 냈거든요. 거래동인 시간동인. 근데 요즘에 이런 거 안 내요. 그러니까 제가 뭔지 설명은 드리겠지만 요즘 시험에는 거의 안 건드리고요. 요즘에 여러분 제가 뒤에 관리회계 문제 풀 때 아셔야 되고 회계사 2차에서 약술을 건드린다는 건 얘입니다. 얘가 우리 회계사 2차에서 약술도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간 문제 좀 있어요. 관리회계 풀 때 이거 아셔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마지막에 설명할 거고요. 우리 장단점 중에 제가 몇 개만 좀 읽어볼게요. 이제 읽어보는 이유는 이걸 좀 미리 알고 가시면은 계산 문제 푸는데 도움이 좀 되거든요. 자, 우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괄호 4번. 저희가 지금부터 장단점 몇 개만 좀 보시죠. 자, 1번 보면은 여러분 이제 ABC는 저희가 지금부터 해보겠지만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ABC가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훨씬 그 계산 자체가 복잡하니까요.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회사가 감내하는 이유는 이제 ABC가 더 정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ABC가 이제 사실은 어떤 과정도 우리 전통적인 방법은 그냥 제조 간접 원가를 제품으로 직접 뿌리는 거였고요. ABC는 이런 절차를 거칠 건데 그럼 우리 ABC가 뭐 전통적인 방법과 비하면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근데 ABC가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서
원가 계산이 정확하다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냐. 전통적인 방법은 제조관자본가 뿌릴 때 직접 노무 원가 노무 시간, 그 다음에 생산량 정도 비율을 많이 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은 제조관자본가를 한 뭉탱이로 묶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잠깐 읽어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단일의 배부 기준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배부 기준 보통 한 개 정도 쓰거든요. 근데 ABC는 이거를 뭐 활동 중심점별로 재집계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BC가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서 정확하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얘는 보시는 것처럼 원가 동원을 여러 개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전통적인 방법이 배부 기준 한 개 정도 쓰지만 ABC는 원가 동원을 다양하게 여러 개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점에서 ABC가 훨씬 정확하다고 보는 겁니다. 얘가요. 근데 뭐 좀 뒤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쨌든 여러분 얘가 원가 계산이 좀 정확하지 않겠니? 그리고 정확한 원가 계산을 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원가 계산을 가지고 여러분이 관리베개를 좀 수행하면 그것도 좀 정확해질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 두 번째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ABC를 쓰면요. 제품 원가 계산이 물론 목적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ABC를 쓰면 활동에 대한 정보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활동 분석이라는 거는 활동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활동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이걸 구분할 수 있어요. 뭐냐면 부가가치 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반드시 제품 생산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활동들이 있고요.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비부가가치 활동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공장에서 대기가 너무 길다던가 대기는 백날 해봐야 제품의 가치를 높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고 여기서 우리 비부가가치 활동을 제거하면 뭐 원가 절감도 해볼 수 있대요. 그렇죠? 뭐 읽어보시면 뭐 그런 얘기네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 하고 바로 좀 설명할 건데 관리백에는 파트가 둘로 쪼개져 있거든요. 우리 첫 번째가 의사결정이고요. 두 번째가 성과평가인데 우리 ABC는 정확한 제품 원가를 뽑기 때문에 정확한 제품 원가를 갖고 하면 우리 의사결정도 훨씬 정확해지지만 3번은 뭐냐면 성과평가도 좀 공정해진대요.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니까요. 좀 되겠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먼저 읽어본 이유가 사실 얘 때문입니다. 뭐냐면 보세요. ABC는 판매 관리비에도 적용할 수 있대요. 그럼 제가 이걸 왜 미리 읽어봤냐? 우리 실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제조간접원가보다 판관비에 ABC를 물리는 문제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여러분 시험을 보시면 뭐 ABC가 원천적으로는 제조간접원가 배부를 정확히 해보자 이게 목적이라고 하지만 실제 시험은 판매관리비 ABC를 물리는 문제가 훨씬 많았습니다. 1차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 ABC는 상기업이나 서비스 기업도 많이 내요. 근데 상기업이나 서비스 기업의 제조관점원가가 어디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전부 다 뭘 내냐면 판관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희가 보통 2차 문제를 보면요. 교수님이 문제를 만드실 때 이게 서비스 기업이나 상기업이네? 그럼 보통 판관비 ABC 물리고요. 제조기업이네? 그러면 제조관점원가가 아니고 제조관점원가랑 판관비에 동시 ABC를 물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험을 보면 판관비 ABC 물리는 게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우리 뭐 밑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ABC를 풀겠지만 판관비에 물리는 문제가 많을 거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문제 1, 2번 오늘 해볼 거라 그랬거든요. 둘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판매 관리비 물릴 겁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볼게요. 자, 그다음에 뭐 단점도 평균면 좀 읽어볼게요. 그 활동시 원가 계산 도입하면 당연히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돈이 많이 든대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시간도 많이 든대요. 뭐 그런 얘기인가 봐요. 자, 그다음에 그럼 세 번째 가면 우리 과연 모든 기업이 ABC를 쓸 필요가 있냐?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애들이 있죠. 제조간접 원가가 매우 조금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조간접 원가가 매우 조금은 아닌데 진짜 이 회사는 제조간접 원가와 직접 노무 시간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노무 시간대로 뿌리시면 돼요. 진짜 둘이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기업이 다 ABC를 쓸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ABC를 써봐야 되냐라는 건데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런 애들이 ABC를 쓸만한 실익이 있다 라고 나와 있는 아래쪽에 있는 문장은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우리 1차 시험에 나왔던 문장이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자, 17페이지 가보시죠. 이런 애들이 ABC를 쓰래요. 첫 번째가 뭐 알고 있죠?
제조간접 원가가 크면 써야 됩니다. 그죠? 주로 이제 제조간접 원가가 크면 전통적 원가 계산을 썼을 때 원가가 어그러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회사가 여러분 그 간접 원가를 한두 가지 기준으로 뿌린다는 거는 지금 간접 원가를 너무 허접하게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애들 한번 써보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다양한 제품을 생산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회사가 제품 라인업이 2개이다가 이걸 제품 라인업을 10개까지 늘려버리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회사가 2종류의 제품을 만들 때보다 10종류를 만들면 원가가 추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2개 정도면 원가를 추적하기가 비교적 수월한데 한 10개쯤 돼버리면 추적이 잘 안 되거든요. 어떤 일이 생기냐? 제조 간접 원가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얘랑 얘가 별로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다양한 제품을 만들수록 간접 원가가 커집니다.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가가 약간 왜곡된 것 같으면 ABC만 써보시래요.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희가 이제 4번 중요한데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직 안 배워갖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5번은 제가 그럼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이론적으로 이 원가동인 3단계 원가동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론적으로. 근데 이제 5번 얘기하는 거는 이 원가동인 같은 거 제대로 못 잡으면 그 ABC 어차피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가동인 같은 거 잘 잡아야 했나 뭐 이런 얘기 하는 건데. 그래서 읽어보세요. 5번은 우리가 원가동인 같은 거를 잘못 잡으면 어차피 ABC도 신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6번은 제가 무슨 말인지 나중에 좀 말씀드리죠. 문제 하나만 풀고요. 그 다음에 7번도 여러분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게 제가 어젠가 그젠가 새벽에 답글 다는데 이게 7번 질문이 2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사람인가? 그런데 이름을 보니까 다른 분이에요. 둘이 사귀는 사이인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둘이 같이 손잡고 공부하다가 질문을 같이 올리신 건가? 이런 생각이. 근데 여러분 이게 가끔 질문이 좀 들어와서 그냥 글만 보면 충분히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문제를 좀 풀어보면 좀 이해가 가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 저희가 지금부터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그 전에 여러분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문제를 풀게요. 왜냐면 이게 있어요. ABC가 여러분 제가 ABC가 뭐라 그랬냐면 이 관리 회계를 100% 엮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여러분 ABC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이 원가 회계 주제가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 그 다음에 이 관리 회계라는 게 있는데 관리는 이제 파트가 둘로 쪼개질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그 원가는 우리 시험에 나올 주제 별로 여러분 진짜 원가는 별거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기본 강의만 수강하시는 분도 대체적으로 잘 이해하시던데 원가보다 관리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저한테 야 원가보다 관리가 어려운데 원가보다 관리가 계산이 많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원가가 계산 더 많아요. 원가보다 관리가 시간이 더 많이 걸리냐? 원가가 더 많이 걸릴걸요. 그럼 관리가 왜 어렵다는 거냐?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저희가 해보겠지만 원가는 이 문제를 받아보시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주제를 건드리는 거고 해당 주제는 어떻게 푸는 거지라는 길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채점하다 보면 10분이 답안지를 내잖아요. 그럼 10분의 풀이 과정이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원가는 어떤 길로 풀어야 되는지가 대부분 일정하거든요. 우리 1장은 여러분 시험이 활동기준 원가 계산 ABC 배울 거고요. 주요 주제가 2장은 우리 정상개별 원가 계산이 주로 나옵니다. 뭐 실제 개별은 잘 안 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장은 이제 아마 뭐 원가에서 보통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종합원가 계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4장은 우리 작년에 시험에 나왔나요? 결합원가 할 겁니다. 22년도에 나왔나요? 얘가? 그 다음에 5장이 전부변동, 초변동 이거 좀 할 거거든요. 좀 그런데 이제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그 얘네들의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가가 보편적으로 좀 더 쉽다라고 하는 거는 ABC 어떻게 푸는 거고 정상개별 어떻게 푸는 거고 종합은 어떻게 풀고 결합은 어떻게 풀고 전부변동 초변동 이게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 푸는 방식이 학생들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가는 아예 방향을 잘못 잡아서 틀리신 분 솔직히 잘 없어요. 그 중간에 계산이 좀 틀리거나 뭐 한두 개 좀 삐끗했거나 이런 이유거든요. 근데 뭐 물론 요즘에는 답으로 채점하기 때문에 한두 개 삐끗해서 틀려도 그냥 틀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원가가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쉽다고 하죠.
풀이 방법에 대한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여러분 이게 세무사도 회계사든 모든 2차생들의 목표는 원가는 다 맞추고 관리는 반타작이거든요. 뭐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일단 세무사 합격하려면 원가는 30점 이상 건져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원가는 되도록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관리로 가면 관리가 파트가 둘이거든요. 첫 번째가 우리 의사결정이라는 게 있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걸로 따지면 그 중에 우리가 이제 6장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CVP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장이 뭐냐면 관련원가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 우리 관리 2로 가면요. 이게 이제 성과평가라는 파트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8장에 첫 번째가 뭐 나오냐면 표준원가라는 거 배우고요. 그럼 표준원가는 저희가 두 개를 좀 배울 거거든요. 표준원가의 차이 분석과 그다음에 회계 처리 이렇게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9장은 그 뭐 판매 부분 성과 평가라고 해서 매출 차이 분석이라는 건데 뭐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배우고 난 다음에 9장에 또 한 가지 주제가 회사, 그러니까 어떤 사업부 전체의 성과, 우리가 뭐 투자 중심점의 성과 평가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ROI, RI, EV 이런 거 배우는 거거든요. 어쨌든 사업부 전체의 성과인 뭐 투자 중심점 성과 이런 거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장이 우리가 이제 뭐 대체거래, 사내 대체거래라는 걸 배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재 11장이 뭐 전략적 원가 관리라는 게 있는데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세무사에서는 잘 안 내요 11장. 그 내봐야 품질 원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11장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잠깐 얘기를 좀 할게요. 일단 웬만하면 세무사 2차는 교수님이 원가 하나 관리 하나 이렇게 내거든요. 웬만하면 그렇게 나와요. 회계사 2차는 지금 이제 뭐 내년도부터 뭐 이제 시험제도 약간 변해서 원가 40에 관리 60 내겠다고 지금 공표돼 있는데 근데 뭐 지금도 관리가 60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럼 세무사 2차는 원가 하나 관리 하나 일치자 이렇게 하나 하냐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제가 잠깐만 좀 수정을 해볼게요. 이 중에 이런 표준원가는요. 저희 파트가 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 교재 보면 상당수의 교재가 표준원가 1, 2로 나눠져 있거든요. 표준원가 1은 원가로 들어가고요. 2가 관리로 들어오고 막 이래요. 근데 너는 왜 안 나누냐 이놈아 하시면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저도 표준원가를 1, 2로 나누는 게 논리상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표준원가는 원가 회계 측면이 있고 관리 회계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표준원가 회계 처리 얘는 사실은 원가 회계에 가깝습니다. 이건 원가 회계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원가 회계 주제니까 우리 사실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요게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 원가 회계.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여기로 뺐냐? 이런 표준원가 회계 처리가 제일 어렵거든요. 아까 무슨 말이냐면 표준원가 차이 분석을 되게 잘하셔야 회계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차이 분석도 잘 못하는데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시기가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 푸는 게 좀 공부하기가 편해요. 그런데 우리 그 회계사 2차 시험에서 교수님들이 뭐 출제 범위 사전 예고제라 그래서 뭐 이제 원가 회계 이런 주제를 시험에 내겠다라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그때 표준원가 회계 처리 교수님들이 원가 회계로 분류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얘는 원가 회계고 얘는 관리 회계고 사실 정확하게는 그런 건데 뭐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사내 대체 거래는 약간 성과 평가의 면도 있지만 의사결정의 면도 좀 커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 거래 같은 게 약간 의사결정에 좀 가까운 면도 분명히 있고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걸 왜 미리 그리냐면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무사 2차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시험에 교수님 만들 때 원가 하나 관리 하나거든요. 그럼 원가 문제가 한 문제가 20점이니까 원가 20점 관리 10점이냐 전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관리는 나오면 보통 관리가 자기끼리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수님이 관련 원가를 냈다. 요즘에 추세는 뭐 얘랑 섞어서 뭐 낸다든가 어쨌든 교수님이 관리 문제를 만들면 관리 안에서 해결을 하거든요. 근데 원가 문제의 맹점은 뭐냐면요. 원가는 원가만 내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가는 원가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관리를 꼭 섞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A, B, C금까지 기출이
100% 관리랑 섞였습니다. 지금까지 얘는 100%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제가 1, 2, 3, 4, 5장 내용 중에 우리 문제 풀면서 좀 볼게요. 1, 2, 3, 4, 5장까지 문제 중에 2차 시험에서 이건 회계사 2차도 마찬가지인데 원가만 내면 여러분이 너무 잘 푸실 거라는 두려움이 교수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 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문제가 너무 쉬워져요. 그래서 이제 관리랑 섞는 건데 그럼 일단 우리가 원가 5개 주제 중에 혹시 관리랑 섞지 않는 주제도 있습니까? 있어요. 딱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가 있냐면 얘 정상개별. 얘는 관리랑 섞인 적이 없어요. 이건 회계사 2차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관리랑 섞지 않아요. 그럼 요것만 빼면 지금까지 시험이 ABC는 100%였고요. 다른 주제들도 관리랑 섞인 적이 있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원가를 공부하는데 관리가 나옵니다. 제가 당장 오늘 문제 1, 2번 풀 거라 그랬잖아요. 거기서도 관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관리를 안 배웠지만 지금 저희가 관리 약간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제가 이제 2장의 정상 개별은 관리랑 섞인 적이 없고 나머지 문제들은 언제든 이게 관리랑 섞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거요. 당연히 제가 오늘 문제 2개도 관리랑 섞여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원가랑 관리랑 섞이는 거 좋다 이겁니다. 도대체 뭐랑 섞냐 이건데요. 뭐랑 섞냐면 얘랑 섞어요. 우리가 원가 회계가 관리랑 섞이면 원가 회계랑 성과 평가를 섞네요. 물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대부분 원가는 뭐랑 섞냐면 얘랑 섞어요. 의사결정 이렇게 섞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나중에 강조하겠지만 우리 원가 관리 회계 시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원가 관리 회계가 크게 이제 3가지 기둥이 있는 거잖아요. 원가 회계에다가 관리 1, 2가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관리 1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셋 중에 제가 볼 때 단독 주제로 보더라도 관리 1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2차 시험은 교수님이 주제 하나로 안 끝내고 주제를 막 섞거든요. 보세요. 원가 문제를 냈다. 뭐랑 섞냐? 얘랑 섞어요. 그 의사결정을 섞습니다. 이거요. 아니면 성과 평가 문제를 냈다. 다른 주제랑 섞어야지 뭐랑 섞냐? 얘랑 섞어요. 근데 의사결정이 나오면 그러니까 자기 내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는 어떻게 섞냐면 6장 7장을 같이 내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일단 뭘 좀 생각하셔야 되냐면 출제 비중도 얘가 제일 높은데 다른 주제랑 섞을 때도 얘를 많이 건드려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원가 관리 회계 잘 하시려면 의사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원가 회계는 어느 정도 시간 투입해서 공부하면 대부분 잘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얘가 문제예요. 우리 학원에서 주말마다 뭐 동차, GS니 뭐 유예 2기, 3기 모의고사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가 회계 진도 나갈 때는 학생 점수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공부를 잘하시는데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기셨는데 공부를 잘하시는구나. 그런데 관리감의 엉망이에요. 이게. 자, 원가는 문제의 배점이 막 어떤 문제는 평균 점수가 거기에 앉아가는 몇백 명이 답안지를 내시는데 평균이 막 18점 이렇게 20점 만점에 18, 19 나오는 문제도 있거든요. 관리는 택도 없습니다. 관리는 뭐 한 8점, 10점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도 많이 나오고 중요한데 좀 어려운가 봐요. 근데 이제 관리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 잔계산이 맞냐?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런 것도 아닌데 관리는 전반적으로 왜 어렵냐면 길이 많아요. 어떤 문제 하나를 주면 이게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다르게도 할 수 막 이런 여러 가지 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 논리를 정확히 해서 한 길을 정확히 파면 답이 맞을 텐데 자꾸 이거를 중간에 뭐 두 방법을 좀 섞거나 한 길을 타고 가시다가 갑자기 옆길로 새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관리가.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어쨌든 관리할 때 좀 신경 쓸 건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이제 미리 꺼낸 게 우리 지금부터 요 1장에 푸는 1, 2번 문제도요. 관리랑 섞입니다. 보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1번 문제가 보세요. 저 1번 문제 먼저 할 건데요. 그럼 저희가 일단 확실히 하고 가죠. 원가 회계는 뭘 다루는 거냐? 원가 회계 취미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뭐 하는 건 제품 원가 구하는 거라니까. 제품 원가.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제품이나 뭐 많이 가봐야 서비스 정도의 원가를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관리 회계는 의사결정. 의사결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회사한테 여러 가지 대안이 있으면 그 중에 뭐를 선택하는 게 회사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성과평가는 일단 초반에 원가랑 잘 안 섞이니까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자, 여러분 한번 구분해 보세요. 우리가 이거 원가 회계 문제 맞겠죠?
펀드 상품별 원가를 구해보세요. 벽금 펀드 원가도 구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영업이익률도 좀 구해보시고 그 다음에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 뭐 약술 문제가 좀 있는데 여러분 자체부터 해보세요. 여기까지는 원가가 맞죠. 왜냐면 이건 원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원가인지 관리인지 구분이 안 되는 문제를 못 풉니다. 원가랑 관리는 기본적으로 원가를 다루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계좌 원가 구하죠. 원가네요. 펀드 원가 구하라잖아요. 영업이익률 구하라. 다 원가잖아요. 3번은 ABC의 특징을 좀 쓰는 건데 이거 제가 어떻게 쓰는 건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4번 한번 가보시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원가였는데 그럼 이제 물음 4가 뭐냐면요. 얘가 뭐냐면 골드펀드 2라는 계좌를 1000개 판매 요청이 들어왔대요. 그럼 이건 뭘 하셔야 되냐면 이 판매 요청을 수락하는 게 유리하냐 그렇지 않은 게 유리하냐 거절하는 게 유리하냐 이거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우리 전형적인 의사결정입니다. 여러분 얘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우리 7장에 해당해요. 요 주제에 해당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조금 이따가 조금 자세히 얘기해 보겠지만 우리 7장의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 관련 원가 분석을 풀 때는 우리가 여러분 근데 이거 제가 엄청 여러 번 강조할 건데 그 차액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총액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요. 그럼 차액법은 뭐냐? 차액법은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믿는데 증분수익, 증분비용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총액법은 좀 다른 건데 여러분 근데 이제 저는 뭐를 좀 말씀드리냐면 의사결정 내에서 요즘에 시험이 6장, 7장 중에 뭐를 많이 내냐? 7장을 많이 냅니다. 요즘엔 이게 시험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요즘에 출장의 출제 빈도가 더 높거든요. 근데 왜 7장의 출제 빈도가 높으면 당연히 얘기하면 7장이 더 어렵거든요. 그럼 이게 1차는 보면 6장이 더 어려워요. 제가 기본 강의 처음 하면 여러분이 7장을 훨씬 쉬워하시고 6장을 훨씬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좀 하셔갖고 이 학원에서 고인물이 좀 되시면 7장이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이런 이유가 있거든요. 1차 정도의 1차 수준의 관련 원가 분석은요. 99% 차액법으로 문제가 풀려요. 근데 2차는 아닙니다. 2차는 문제가 복잡하면 총액법을 좀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차피 1장부터 지금 원가 때부터 우리 관리가 지금 나오고요. 관리는 중요한 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사결정이 중요하고 그 안에 CVP랑 관련 원가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미리 말씀드리냐면 지금도 훈련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물음을 읽다가 이거 원가인지 관리인지 좀 구분해 보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관리라고 하면 어차피 의사결정일 거거든요. 그럼 이게 CVP인지 관련 원가인지도 구분을 해보시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관련 원가 분석이라고 하면 차액법 쓸 건지 총액법 쓸 건지를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2차 관리가 어려운 거는 사실 제가 보면 얘 때문이거든요. 총액법. 그러니까 2차 관리는 이 총액법까지 우리가 들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보세요.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분 그 이 문제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연습을 좀 하면서 보시자고요. 첫 번째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이 문제가 나오면 각 물음마다 이 물음은 원가요 관리요? 이거를 좀 구분해보자. 이 부탁을 좀 드리는 거고 이게 훈련이 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관리가 하면 좀 편해집니다. 만약에 관리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여러분 아마 이게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성과평가를 다른 주제랑 섞지 않아요. 잘. 그러니까 관리라고 하면 대부분 의사결정일 거거든요. 의사결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결정 관리회계라고 만약에 판단 이게 관리회계다 라고 판단이 되면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관리회계네 그러면 얘는 CVP냐 관련 원가냐 이거를 좀 분석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 요즘은 2차 들어오면 CVP가 더 쉬워요. 2차에서 2차는 관련 원가보다 더 어렵습니다. 보시면요. 그럼 만약에 이게 관련 원가네 이런 판단이 됐으면 세 번째로 제가 좀 파악해 보시라는 건 뭐냐면 나는 그러면 과연 차액법을 쓸 거냐 아니면 총액법을 쓸 거냐 이거에 대한 판단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어떻게 구분해서 쓸 건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왜냐면 원가의 총액법까지 써야 될 문제는 진짜 드뭅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익법을 2차가 많이 쓰긴 쓰는데 이제 순수하게 관리 문제에서 많이 쓰는 거지. 원가의 관리를 섞었는데 거기에 총익법까지 써라 이런 건 좀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적어도 원가인지 관리인지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고요. 관리라고 하면 이거는 CVP로 들고 갈까 관련 원가로 들고 갈까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관련 원가라고 하면 차익법이나 총익법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제가 이제 이거 좀 조금 설명할 건데요. 문제 보면서. 그럼 이 문제는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이 문제는 그 여기까지는 원가인데 여기까지 원가가 맞는데 물음 4는 제품 원가 구하라는 게 아니라 갑자기 골드펀드 2라는 이상한 제품이 있대요. 그거에 대한 신규 판매 요청이 들어오면 이거 받을 거냐 말 거냐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거는 수락하자 거절하자 이걸 결정하는 거고요. 그럼 이거는 원가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로 관리회계 문제가 맞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거는 CVP가 아니라 관련 원가 문제거든요.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얘기할게요. 이거 관련 원가 분석 문제가 맞고, 세 번째로 여러분 얘는 차액법 쓸 거냐 총액법 쓸 거냐, 여러분 제가 얘는 차액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차액법 쓰시면 돼요. 어떤 이제 그 풀이 과정을 생각하면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얘가요.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문제 풀어볼 거거든요. 지금부터 이거 제가 먼저 푸는 이유 말씀드렸죠. 이거는 출발점이 얘입니다. 원천 아까 저번에 원천 제조 관점 원가. 그럼 저는 뭐라고 이거 웬만하면 그림 그려서 푸시는 게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해서 저는 이거 그림 그릴 거예요. 그럼 일단 저희가 그림 그려서 좀 풀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회계 마지막에 물음 4번인가요? 걔 풀 때 여러분 제가 관리회계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좀 할게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제부터 문제 2번은 또 해볼 건데 마지막 시간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ABC의 관리회계 섞인 건데 그 문제도 여러분이 이거 관리회계인가라는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관리회계라고 하면 CVP인가 관련 원가인가? 관련 원가면 차액법, 총액법 중에 뭘 쓰지?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 해볼 건데 그럼 저희 잠깐만 쉬었다가 할 건데 여러분 쉬는 시간 놀지 마시고요. 문제 1번 문제 한 번만 읽어보세요. 문제가 되게 길어서. 저희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여러분.